자, 우리 이제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정말 부탁인데 필기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듣고 그렇군 하면 되시고요. 다 그 산화환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영상 찍어 놨으니까 수업 끝나면 오늘 늦어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보내드릴 거야. 그러니까는 괜히 책 보고 공부하지 말고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먼저 한번 밑줄 좀 그어줄까요? 생물의 다양성 이라는 말에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나 군더더기 다 빼고 이 단원에서 딱 요거 세 개만 잡아주면 돼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게 무슨 말뜻인지만 알면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좀 볼게요. 먼저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생물의 진화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생물의 진화. 근데 이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은 난이도 아주 낮은 거 말고 이렇게 조금 난이도 높인다 그러면 100% 앞 시간에 배웠던 생물의 진화라는 개념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믹스가 돼서 출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생물의 진화 나오고 생물 다양성 나왔으면 그냥 풀면서 난이도를 좀 낮은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랑 섞여서 나오네.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섞여서 나왔네. 그러면 제대로 정석으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섞어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야. 고등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학습 방향성은 의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중학생인데요 라고 했다면 그걸 배우는 거야. 선행 때 그 의도 파악하는 연습을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중학교 때 배워서 올라온 친구들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온 애들은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라 조건을 성립해줘야 돼. 어떤 조건이냐면 같은 종. 일단 같은 종이어야 돼. 그러면서 다양성이니까 같단 소리야, 다르단 소리야? 다르단 소리지. 여기서 말을 좀 정리해 볼게. 유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예요. 유전이라는 말 뜻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자손을 만들었으면 내 자식은 사람이겠니? 소, 돼지, 말, 양이겠니? 내가 낳았으면 같은 종이겠지. 내가 낳았는데 새가 나오면 생각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적이라는 말의 뜻은 안에 같은 종인데요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 돼. 그럼 뭐라는 소리야? 다양성은 다름이란 뜻 아닐까? 그러니까 이 용어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나와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내 자손이 다양한 애들이 나와요. 즉 같은 종끼리다도 다른 모습이 나와요. 이걸 다른 모습이라는 말, 다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형질이라는 얘기 있어요. 형질. 형질이라는 말 다시 써줄게. 형질이라는 말은 외관상 보이는 형질, 차이. 이제 요 단어는 조금 유식한 표현인 거고 이 단어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형질의 차이가 생겼어. 다른 모습이 나왔어 라는 거지. 이걸 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자. 아빠랑 엄마랑 조금은 닮았지만 조금은 다르지. 또 아빠, 엄마가 원산지가 지수야 너 오빠랑 닮았어 하면 기분 되게 상하지. 내가 봐도 그래. 진여비는 진여비대로 매력이 있지만 얘가 치마를 입었다고 하면 생각 많아지는 거잖아. 오빠 알아? 진여비 오빠? 뭐 그렇게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근데 지수야 아빠 엄마는 같지? 미안해. 마음 상하지만 원산지는 같은데 다른 게 나왔잖아. 나는 7남매거든? 형 5에 누나 하나야. 참고로 우리는 다 모이면 직계 가족만 30명이 넘어요. 내 셋째 형의 새끼가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쌍놈 새끼. 그리고 또 작년인가 또 누가 또 결혼을 했대. 또 이번에 올해 또 결혼한대. 뭘 자꾸 이렇게 번식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모이면 이만해.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산소 갔다가 냉면집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 냉면집에서 냉면 한 사람씩 먹고 그 물만두 같은 것도 좀 먹지 않니? 냉면 먹고 30만 원 이상 나와본 적 있니? 우리 집이 그래. 일단 그래. 아무튼 이렇게 같은 종이지만 다른 모습 얘기하지만 어려운 단어로 공부하지 말고 일상적인 용어로 해. 그러다가 그 단어가 나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굳이 외워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같은 종인데 다른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종다양성이라고 있어요. 종다양성. 이것도 조건을 잘 성립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은 살짝 다른 종이란 뜻이야. 그래서 다른 종이 어때? 여러 개, 다양하대, 여러 개 있대, 여러 개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무슨 말뜻이지만 알면 되니까 여러 종이 있어. 그러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막지대에 가보자. 그러면 동물들이 동물들, 벌레들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잘 보여? 잘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열대 우림지대, 산 이런 데 가면 여러 종이 있지 않니? 그걸 보고 여긴 종다양성이 작고 이 열대 우림지대는 여러 종이 살고 있구나. 종다양성이 높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어려운 말은 아니죠? 쉽게 가. 그래서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는 건지 종다양성을 말하는 건지 했을 때 너희들의 의도는 무엇을 찾는 거냐면 문제에서 같은 종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다른 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만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잡으면 여러 종 얘가 있대. 종다양성 얘기야. 근데 같은 애들인데 예를 들게. 사막 여우가 있고 북극 여우가 있어. 둘 다 여우야. 같은 종인데 생김새가 다르대.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잡으면 요 어휘만 잡으면 얘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 왜? 뒤에는 다르대, 여러 개 있대, 다르다는 뜻이잖아. 근데 얘는 똑같은 말이고 얘가 여러 종이냐? 얘가 여러 종이냐 차이인 거지. 납득이 됐을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게 포인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까진 됐고 하나 더.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요게 조금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종다양성을 여러 종류가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데 자 어느 지역을 가볼게요. 어느 지역 A라는 지역을 가볼 거고 B라는 지역에 가볼 거예요. 갔는데 여기에 A라는 종이 있고 B라는 종도 있고 C라는 종도 있어요. 여기도 A라는 종이 있고요. B라는 종이 있고요. C라는 종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종의 개수가 얼마나 있냐면 15마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다른 종이 4마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C라는 지역에서는 1마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 B라는 지역에 가봤더니 7마리가 A라는 종이 7마리가 있고 B라는 종도 7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종은 6마리가 있더래.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총 개수는 20마리, 총 개수도 20마리는 맞지? 개수, 마리수는 동일해. and A종, B종, C종, A종, B종, C종, 종도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이건 듣고 이해하는 거야.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점이 뭐야? 다른 점이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얘는 좀 심하고 얘는 너무 많고 너무 적지. 얘는 비율이 어때? 얘는 좀
골고루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비율이 골고루 되어 있느냐, 골고루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얘는 사라질 가능성이 꽤 높지. 얘는 골고루 비율이, 요 단어 기억해. 비율이 골고루 되어 있어.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일 때, 이 생명과학자들은 종다양성은 다양한 종이 있었을 때, 여러 개 있었을 때가 종다양성이 있어요. and 더하기 아니면 이렇게 비율이 골고루 되어 있으면 얘 또한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얘는 종의 다양성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기로. 자, 그럼 입장 바꿔서 이제 너희들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라면 종다양성을 이걸 가지고 낼래요? 비율을 갖고 낼래요? 선생님이라면 2번 갖고 내겠죠. 1번은 눈이 그냥 인데 얘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종다양성과 골고루란 단어가 약간 매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출제는 얘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세히 보면은 이걸 갖고 얘기할 때는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아닐 경우에는 얘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런 말 한 개도 없이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얘네들은 골고루 살고 있고 얘는 막 편중됐어요. 이러면 아, 종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잡아내면 돼요. 이해됐을까? 근데 또 좋은 점, 이걸 갖고 응용을 할 수는 없어. 골고루라는 비중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 난이도는 낮아요. 그럼 나오면 골고루 다양성 높아 끝. 그게 답인 거야. 이해가 됐을까?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되어졌고 종다양성이 되어졌어요. 세 번째를 가보십시다. 얘는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여기서도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서 좀 간단해.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환경이라는 단어. 환경이라는 단어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교과서적인 정의를 잠깐만 해볼게. 이 생태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이들이 정의는 조금 몰라라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생태계라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로 할게. 그 다음에 고급 어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생물 하고 더하기 환경을 이렇게 합쳐놓은 걸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환경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 생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환경을 다 같이 아울러서 쓸 때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써볼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생물적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환경은 말 그대로 무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을 다 같이 한꺼번에 표현할 거야 라고 할 땐 생태계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이 말 그대로 여러 개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거지. 자, 이게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이그젬플을 듣게. 생태계 다양성이 내 다양성이 안 좋아, 별로야. 어디가 그럴까? 사막 아니면 극지방. 왜? 사막은 내내 덥지. 내내 덥기만 하지. 극지방은 내내 춥기만 하죠. 이해가 됐을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데가 있을 거야. 어디 있냐면 뭐 적도지방 아니면 중위도에서 뭐 열대 우림지대. 열대 이렇게 써주면 안 되지? 반대로 생태계 다양성이 낮은 게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데 되게 다양성이 높대 라는 말은
어디냐면 열대우림, 우림지대. 왜 열대우림지대가 걔는 굉장히 더웠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햇빛이 막 때려 부었다가 강이 넘쳤다가 강이 말랐다가 나무가 뭐니 그 강가 땅 물속에 사는 그 나무도 있지 않니? 그 알지? 내 맘 알지? 그 맹글로 그거. 부터 시작해서 나무 겁내 기네, 겁내 짧으네, 이끼류, 하여튼 여러 개가 겁내 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난 이렇게 컨셉으로 사는 동물들, 저런 컨셉으로 사는 동물들, 작은 것, 큰 것, 아주 환경이 여러 개가 복잡하다라면 거기에 맞게 사는 생물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여름에 겁내 덥죠. 동남아 가봤을 거야. 다 알 거야. 여름에 이 정도 더우면 동남아랑 우리 여름하고 맞짱을 떠도 우리가 안 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동남아보다? 왠 줄 알아? 걔는 겁내 더워. 근데 비가 죽자고 쏟아붓는다? 죽자고 쏟아붓으면 갑자기 쨍 하고 맑음되면서 그 수증들이 싹 다 사라져. 그러니까 그렇게 습하진 않아. 겁내 더운데. 근데 우리나라 볼래? 그만큼 더운데 겁내 습하지. 몸에서 이끼 나올 것 같아. 막 습해가지고. 겨울을 가자. 겨울. 지금은 많이 안 추운 편에 속해. 근데 겨울 보자. 겁내 추워요. 근데 어떻게 추운지 알아? 기분 더럽게 추워.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한국 이상해요 할 정도로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라 습하게 추워. 욕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도상 위에 있지만 걔는 일관되게 춥거든. 근데 우리는 겁내 추웠다가 좀 덜 추웠다가 막 그 와중에 눈이 쏟아지면 되는데 눈도 잘 오는 둥 만 둥 아주 그냥 꼼지락꼼지락 오지. 그러니까 이걸 우산을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맞자니도 뭐하고 이렇게 다양하니까 우리 나라의 생태계는 엄청나게 다양한 거야. 이 조그만 땅에 엄청난 생물종이 굉장히 많아요. 안 믿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 동해안 있죠, 동해안. 거기가 고래 서식지 중에 최대 서식지 중에 한 곳이 우리 동해안이었어요. 작은 고래부터 큰 고래까지 엄청나게 생활의 보고였거든.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황금어장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 그 다음에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평지가 많아, 산이 많아. 고민하면 안 돼. 우린 70% 이상이 산이야. 우리가 평지에 살 뿐이지. 그 와중에 강을 생각해 볼래? 너희들 우리나라가 말이 좋은 거지 살기는 그지 같아. 평지는 요만큼 있는데 산은 더럽게 많고 좀만 가면 강이고 어쩜 이게 일관되게 강이 이러냐? 지랄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페인 현상 때문에 여기 기후랑 굉장히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섬도 있지. 게다가 여기는 해수면도 낮아. 평균 수심이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돼요. 최대 깊은 곳이 98m, 100m도 안 돼. 여기는 평균 수심이 3000m가 넘어요. 게다가 여긴 갯벌도 그지같이 많지. 여기 섬 그지같이 많지. 여기는 겁내 깊지. 산 있지. 게다가 여기 또 북한 있지. 아주 지랄이 풍년이야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 여기 중간에 뭐 있어요? 전선인데 쉬고 있는 전선 뭐니? 휴전선. 여기 휴전선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시간 되면 가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총을 쏘든 이쪽에서 총을 쏘 누군가가 쏠 거야. 그럼 죽어요. 여긴 아무도 못 들어.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쏴도 돼. 누가 쐈든 쏴도 돼. 지금 전 세계에서 생태계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생태계가 되는 데가 지금 여기야. 이유는 딱 하나야. 인간이 손대지 않았거든. 60, 70년 동안 손대지 않았잖아. 전 세계에서 손대지 않은 지역은 아직까지 여기밖에 없어요.
손대봐. 누구 쏘든 누군가가 쏴 죽일 거니까. 여기 생태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도 엄청나게 지금 가볍게 조사한 바로도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종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걸 생태계라고 얘기해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물 종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교통 정리하십시다. 여기서 키워드를 잡자. 키워드는 뭐냐면은 같은 종 가지고 달라요. 다른 종인데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달라요. 이란 뜻이야. 이해됐을까? 그럼 문제 풀 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푸는 방법은 너무 쉬워. 주체가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게 환경이야, 같은 종 갖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종 갖고 얘기하는 거야, 비율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 키워드만 잡으면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도 너희들은 틀릴 수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푸니까 뭐지? 이러고 한 거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 포인트. 단어는 4개만 기억하면 돼요. 같은 종, 다른 종, 비율, 그 다음에 환경. 요 4개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어졌고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슉 해놓고 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진화와 생물 다양성, 생태계와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말이 되게 많은데, 자, 여기 보자. 뭐냐면,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볼게. 이 다양성의 관계. 4번째, 관계. 첫 번째. 환경이 달라. 여우긴 여우인데, 사막에 살다 보니까 사막이라는 환경에 사는 애가 있었고, 같은 여우인데, 극지방에 사는 여우가 있어. 다른 환경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겠죠. 거기 맞춰 살려다 보니까 좀 다르게 이때 다르게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가 바로 진화예요. 이건 저번 시간 거 연장선상에서 같은 종인데 돌연변이가 다른 애가 나온 거야. 근데 얘보다 얘가 그 환경에 잘 맞아. 그럼 얘는 아작 나는 거고 얘만 살아남아. 그 같은 종이 극지방에 갔을 때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 여기서는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 그래서 다양하게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이지만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근데 이 진화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무엇이 되니? 다른 종이 되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돼? 종 다양성이 다시 요거를 우린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얘네는 묶여 있는 거야. 얘가 다양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게 사는 애들 수가 별로 다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애들을 그대로 사니까 종도 분화가 될 일도 없어. 근데 얘가 여러 군데야. 되게 더운데, 되게 추운데, 물이 많은데, 물이 적은데 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 살려다 보니까 여러 종이 만들어지다. 여러 유전적 다양성에 살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아예 다른 종으로 되어버리니까 얘도 다양해지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문제 스토리는 요거 나오면서 하나 나온다라면 이들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실까요?